자, 꿈과 현실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 꿈틀.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드디어 시즌8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뭔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 하는데요.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앞세워서 우리의 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뭘까요? 정답! 똑똑한데요? 짠 것도 아닌데.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실 분이 바로 이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모티콘 캐릭터를 만들며 탄탄한 팬덤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낙엽만 굴러도 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 게 또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의 꿈을 계속 키워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소 정다슬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캐릭터 옹팡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이모티콘 작가 애소 정다슬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을 그림과 무관한 문화 콘텐츠학과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문화 콘텐츠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현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문화 콘텐츠학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마케팅 회사는 그 스타트업 회사였고 상품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게시물을 올리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가 홍보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무작정 제가 좋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마냥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에 이제 무작정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와플 가게를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 와플 가게를 갔는데 굉장히 빵이 두툼하고 뭐 생크림을 많이 주고 뭐 토핑도 많이 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홍보 누가 봐도 이제 노골적인 광고성이 드러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안 좋았겠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인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제 댓글로 이제 뭐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저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이제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다가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들은 다 모두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취향, 세대, 성별,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커뮤니티의 성격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별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성격들을 그들의 말투나 이제 어투들을 흉내를 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막 글을 올려서 이제 나름대로 막 흉내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져 하고 어떤 것들을 많이 접하고 어떤 것들을 막 해야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더니 이전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잘 받아들여주고 이제 공감도 해주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했던 일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모티콘 역시도 이제 하나의 창작물로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텍스트를 대신을 해서 감정을 교류하는 데 쓰이는 도구잖아요. 창작물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친숙한 것,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닐 당시에 이제 남몰래 해오던 저의 취미가 있었는데 만화를 그려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였어요. 이제 남동생이 추천을 받아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저의 만화를 그려서 올렸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할까 이제 저 나름대로 탐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자극적이고 좀 비속어도 있고 이러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만화를 그려서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막 댓글도 딱 세 글자가 달렸는데 딱 별로다 막 이게 딱 세 글자가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상처받고 그랬지만 이제 만화를 그리는 걸 멈출 수는 없어서 이제 계속해서 제 만화를 그려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소소한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야인 저의 일상을 다룬 소재의 일상툰, 생활툰을 그려서 올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생활툰은 그려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수나 조회수 그리고 댓글 수도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고 이제 저를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달라고 이제 막 이제 응원을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어렴풋이 제가 그려 나가야 할 그림의 방향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상툰을 그려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모티콘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이모티콘 역시도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감정을 겪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기회가 아주 많이 있어서 이제 지금 제가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제가 만화를 업로드를 하니까 이제 저를 사람들이 점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인식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마냥 좋은 댓글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저의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가 좋은 기회로 다가왔지만 모두한테 이렇게 좋은 장이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옴팡이의 직접적인 시초가 되었던 이런 짤들을 그리는 데에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이 아주 많이 컸었어요. 이제 제가 대학 시절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친구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좋아해주고 이제 너무 공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반응을 보면서 저도 너무 즐거워지고 자신감을 얻게 돼서 이런 짤들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게 되어요. 이제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제 짤을 이제 그때는 막 이모티콘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카톡방에서 사진 공유를 막 하면서 이런 짤들을 많이 이용을 해주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내보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모티콘 작가로의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이프레임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이제 팀을 꾸려서 이모티콘을 도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전에 그 짤들 중에서도 가장 감정 표현이 잘 와닿게 표현된 것 그리고 캐릭터가 가장 귀엽게 표현된 것 이런 것들을 24개로 추려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넣게 됩니다. 이때 캐릭터의 뺨을 좀 살리고 이제 외형을 좀 가다듬고 옴팡이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으로 짓게 되어요. 이제 제가 옴팡지게 옴팡지다 이런 말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즉흥적으로 옴팡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넣게 되었고 이렇게 제안을 넣은 옴팡이가 승인을 거쳐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오, 박수! 이때 보통 이모티콘은 출시를 하고 나면 이제 점점 순위에서 출시로부터 점점 떨어지는데 특이하게도 옴팡이 1탄은 출시를 하고 나서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니었는데 점점 순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 1등까지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막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제 오버액션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서 1등까지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온 옴팡이 시리즈들은 아주 좋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카카오 이모티콘 스토어의 배너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캐릭터를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실감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모티콘을 그려서 제 캐릭터를 사람들한테 내보이는 것을 좀 막연한 꿈으로만
그렇게 여겼더라면 아마 제 캐릭터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림 캐릭터가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거를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그림적인 그 콘텐츠를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모티콘 스토어를 쭉 둘러보다 보면 한 번쯤은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모티콘 작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지만 그림 실력과는 좀 동떨어진 무관한 그런 직업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을 많이 그려야 내 스타일도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스타일이 굳혀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확실히 그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의 수만큼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이렇게 캐릭터에 컨셉이나 성격을 부여를 해주면 이제 내 캐릭터만의 다른 캐릭터와 차별되는 그런 독보적인 캐릭터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부여해주면 이제 캐릭터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 캐릭터가 어떤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좋아해줄까 이런 것들을 구상해보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타깃층을 구상을 해두면 그 타깃층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자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훨씬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타깃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내가 속한 세대가 그 주 타깃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옴팡이가 초기에 출시가 되었을 때 옴팡이가 워낙에 애기 같고 이제 외형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아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속한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들에 많이 공감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내 캐릭터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으신가요? 이제 캐릭터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모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정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장소나 소품, 배경을 활용을 하면 그 캐릭터가 말하고자 하는 감정 표현을 더 풍부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도구나 배경을 활용을 하면 훨씬 그 대화가 생기 있어지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말장난을 좋아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그 감정 표현이, 그 이모티콘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감정 표현을 세분화하는 방법인데 이건 첫 번째 그 하나의 컨셉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감정에는 아주 수많은 감정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감정들을 나열을 해보고 이제 그거에 걸맞는 내 캐릭터가 어떻게 이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가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특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쓰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 시간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캐릭터가 아무래도 내가 창작하는 만큼 나의 성격이 가장 잘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심이 담긴 캐릭터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잘 와닿게 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감정에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모티콘을 대화를 하면서 쓰는 그 감정의 교류에 쓰이는 도구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토대로 저는 많이 이모티콘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모티콘을 제작을 한다면 더욱더 그 이모티콘의 사용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제 캐릭터 옴팡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시대를 잘 타고났다, 뭐 운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곰곰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좀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만의 틀에 가두어 내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걸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더 확장시키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 정다슬 작가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모티콘의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쉽게 그려서 돈 잘 벌고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편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듬는 과정, 노력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그 안에 녹아들어서 만들어졌다, 탄생했다. 이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모티콘의 세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화나지 않아요? 화가 난다기보다 어차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해도 이제 승인을 받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또 선점한 자의 배짱이거든요.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봐, 쉬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거죠. 전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 또 아이디어라는 게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모티콘을 참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남의 아이디어를 베낄 것 같아서 안 보는지 아니면 그것도 다 봐야 되는 건지 나 이런 거 궁금해요. 저는 이모티콘 스토어를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긴 해요. 다른 이제 이렇게 이모티콘 시장에서 요즘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지 이렇게 인기 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열된 이모티콘을 보면서 이제 이게 그리고 또 세대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10대, 20대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역시 참고를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쭉 이렇게 오랜 동안 이제 도전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렇게 지구력이 좋으십니까? 지구력? 아니야? 지구력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저는 사실 끈기가 있지는 않은 편인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좋아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뭔가 전반적으로 겸손이 쭉 깔려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학생분들이 진짜 거의 전례 없이 너무 진짜 완전 홀릭돼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 있을까요? 좋아요. 많아요. 좋아. 일단 가운데 있는 학생부터. 그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이제 옴팡이 같은 거는 시리즈가 엄청 많잖아요. 계속 막 몇 개씩 내다 보면은 여기서 아까 강연할 때 말하셨다시피 막 기쁨, 행복, 불행 이런 감정들의 요소를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막 겹치는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사실 지금 21개가 시리즈가 나왔는데 사실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시리즈가.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모티콘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옴팡이가 이제 사랑 관련된 감정 표현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제 작게 하트도 해보고 크게 하트도 해보고 뭐 하트 자체를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밝기도 하고 막 다 해버려가지고 이제 막 어쩔 때는
아, 이제 막 내 아이디어가 고갈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겹치는 걸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새롭게 아이디어를 좀 짜내려고 혼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감정 표현을 두고 그렇게 해서도 다양하게 감정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제가 낙서를 막 하듯이 하고 나서 이제 거기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을 추려서 하는데 가끔 근데 그런 때가 있긴 해요. 그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아 이거 괜찮은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이모티콘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작가님들, 그러니까 시리즈들이 많이 쌓인 작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작가님들도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아이디어 싸움인 거죠. 열심히 창작해내야 하는 그런. 자, 또 다음, 네. 자기가 보기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슬프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 캐릭터들 많이 만들고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모티콘을 제작을 할 때는 이제 이모티콘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리즈 하나가 이번 이모티콘 좀 잘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봐도 약간 내 뽕에 차가지고 이제 나 완전 개쩌는 작가인 듯 했다가 했는데 막상 출시를 했는데 이제 별로 이렇게 순위도 별로 이제 너무 빨리 이제 추락한다거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는 항상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출시를 하고 나면 이번 이모티콘 어떤 것 같아요? 말했는데 이제 특히 막 저희 가족들이 많이 남동생이 많이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좀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뭐 이러면은 이번 거 좀 별로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게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고 이번 건 좀 결과가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슬펐던 경우도 있는데 이것과 반대로 이번 이모티콘 시리즈 좀 별로다, 좀 망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다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주고 공감된다 이러면서 메시지 많이 주시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냥 좋다, 마음에 든다 하는 거랑 대중들이 마음에 들고 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또, 네. 옴팡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되게 순위권에도 올라오고 그리고 팝업 스토어도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의 커다란 캐릭터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가님이 언제 그 옴팡이 캐릭터나 아니면 본인의 영향력을 스스로 실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 그러니까 인기를 느끼냐? 정말 저를 꿰뚫는 질문이네요. 약간 자기 반성도 뭔가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옴팡이가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막 나는 카카오 이모티콘이 될 거야 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오던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옴팡이가 사실 잘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감정이 좀 침체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옴팡이가 내 실력이나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그런 능력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 괴리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제 나의 이런 못 그리는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실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내 역량을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낀 순간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천천히 계속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됐었는데 이제 옴팡이를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이제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제 눈으로 보이고 이제 실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보다 나의 스타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고 권태기도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이 친구들이 너무 일단 제가 아까 발표를 하면서 너무 느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이제 막 친구들이 막 리액션? 너무 괜찮다고 막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눈빛으로 너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잘 끝마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저도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이제 저도 학창 시절을 이제 보냈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되니까 저도 계속 제가 지나왔던 계속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좀 지금을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너무 사실 무궁무진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그림을 계속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을 이뤄서 언젠가는 내가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꿈틀 시즌을 이제 2번째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대 시즌 중에 가장 여기 온 학생들이 진심으로 뭔가 질문을 했던 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본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의 스피치 기술보다 진정성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심으로 그거에 호응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꿈으로 가는 게 이거 아닐까요? 우리의 진정한 꿈을 찾아갈 때 기술적인 것보다 그 꿈을 향해 가고자 하는 진정성, 그게 우리의 꿈에 닿는 진정한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을 우리 꿈틀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